불가능합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11살짜리가 5천억 계약을 통역한다고요? 임원 한 명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작은 소녀가 독일어로 완벽한 문장을 내뱉었고 이어서 중국어, 프랑스어가 막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니터 속 5나라 대표들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이런 통역은 처음입니다. 독일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초등학생이 이곳에 있는 걸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마을 어르신들처럼 그거 돈 드는 거 아니요? 하실지 몰라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 시든 꽃마차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3시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여름 햇살이 쏟아지는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바이오넥스트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최민준 대표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운명이 걸린 날이었습니다. 5개국 연합 제약 프로젝트, 계약 규모만 5천억 원. 성공하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실패하면 무너지는 기로였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통역사들이 3분 모두 연락이 안 됩니다. 어젯밤 식중독으로 전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최민주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10분. 회의 시작까지 1시간 50분. 당장 통역사 협회에 연락해. 비서가 전화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휴 전날이라 모든 통역사가 예약된 상태입니다. 오후면 늦어. 계약 시간은 정오야. 복도에서는 임원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영업본부장 임재욱 상무가 말했습니다. 5개 언어를 2시간 안에 구한다는 게 불가능한데요. 독일 슈미트 박사는 1분만 늦어도 계약 취소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모두의 얼굴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청소 직원 박혜진이 걸레질을 하며 소파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딸 강서연이 책을 읽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11살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이라 엄마 일터에 따라온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단정한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박혜진은 딸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가 서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통역사가 없으면 회의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어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청소하는 이 회사, 늘 밝던 곳이 오늘따라 무거웠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최민준이 마지막 방법을 꺼냈습니다. AI 통역 프로그램은 어때? 대표님, 의학 전문 용어와 법률 조항이 섞인 계약서입니다. 기계로는 뉘앙스를 살릴 수 없습니다. 임재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회의를 연기하는 수밖에 안 됩니다. 신뢰를 잃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그때 복도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누구야?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임재욱이 물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작은 소녀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 혹시 강서연이었습니다. 애가 왜 여기 있어? 나가. 임재욱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통역할 수 있어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소녀에게 쏠렸습니다. 뭐라고? 임재욱 상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통역을 하겠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어요. 순간 회의실에서 낮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애가 재미있네. 통역이 뭔지나 알아? 한 임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놀 곳이 아니야. 나가렴. 하지만 서연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저 정말 할 수 있어요. 통역사님들이 안 계시면 회의 못 하시잖아요. 최민준 대표가 처음으로 소녀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또렷한 눈빛, 떨리지 않는 목소리.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강서연입니다. 몇 살이지? 11살이요. 회의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11살? 초등학생한테 5천억 계약을? 대표님, 농담 받아주실 때가 아닙니다. 임재욱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최민주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잠깐, 어떤 언어를 할 수 있니? 서연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11살이 무슨 독일어를? 인터넷에서 주워 들은 거 아니야? 진짜예요. 아빠가 외교관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 나라에서 살았어요. 최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외교관? 네.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 나라 대사관에서 일하셨어요. 복도에서 듣고 있던 박혜진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애가 철이 없어서. 서연은 엄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 수 있어. 서연아, 엄마가 매일 여기서 청소하시잖아요. 이 회사가 힘들어지면 엄마도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박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최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한 가지만 테스트해보자. 대표님, 임재욱이 펄쩍 뛰었습니다. 테스트일 뿐이야.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지. 최민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이 문장을 독일어로 번역해 볼 수 있겠니? 화면에는 복잡한 의학 용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약의 임상 3상 시험 결과 부작용 발생률은 0.3%이며 효능 지속 시간은 평균 12시간입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걸 11살이 어떻게 해?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최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확해. 이번엔 중국어로. 양측은 기술 이전 후 수익을 5대5로 분배하며 특허권은 공동 소유한다. 서연은 막힘없이 중국어로 옮겼습니다. 재무이사가 입을 벌렸습니다. 발음이 완벽한데요? 임재욱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표님, 테스트 몇 마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져요. 최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계를 보니 이미 11시가 넘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민준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자신 있니? 중간에 포기하면 회사가 큰 손해를 봐.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지만 해볼게요.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최민주는 그 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좋아. 너를 믿어보겠어. 대표님, 이미 다른 선택지가 없어. 서연이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회의실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11살 소녀가 5천억 원 계약의 통역을 맡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는 기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시작 10분 전, 서연은 최민준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 탓에 의자가 높아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은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며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로 독일의 하일리 슈미트 박사가 접속했습니다. 백발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슈미트 박사님. 최민준이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통역사가 보이지 않는군요. 여기 있습니다. 최민준이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어린아이입니까? 이것은 장난입니까?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슈미트 박사님. 저는 오늘 통역을 맡은 강서연입니다. 슈미트 박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군요. 두 번째로 중국의 장웨이 회장이 접속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장웨이입니다. 서연이 즉시 통역했습니다. 장웨이가 화면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어린아이가?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올해 11살입니다. 하지만 통역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로 프랑스의 소피 로랑 이사가 접속했습니다. 서연이 통역하자 소피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오, 정말 어린 통역사네요. 마지막으로 미국 측 대표가 접속하며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최민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약 개발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최민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독일어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어, 프랑스어, 영어가 막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의실 안임원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속 각국 대표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질문했습니다. 임상 3상 시험의 성공률은 얼마입니까? 서연이 즉시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87%입니다. 기존보다 15% 높습니다. 최민준이 답하자 서연은 독일어로 전달했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작용 발생률은 0.2%로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장웨이가 중국어로 끼어들었습니다. 생산 비용은 어떻습니까? 기존 대비 30% 절감 가능합니다. 회의는 점점 속도를 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질문을 쏟아냈고 서연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히 통역했습니다. 독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영어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임재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무이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소피 로랑이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놀라워요. 장웨이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할 뿐 아니라 감정까지 전달하네요. 슈미트 박사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군요. 실력이 전부입니다. 최민준은 옆에서 조용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중력이 끊기지 않았고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불신은 사라지고 이제는 존경과 신뢰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11살 소녀가 만들어낸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회의가 1시간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최민준은 계약서 조항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허권은 5대5로 공동 소유하며 수익도 동일 비율로 배분합니다. 서연이 독일어로 옮기려는 순간 임재욱 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대표님.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허권 공동 소유는 단순 명의 공유가 아니라
제3자 라이선스 계약 시 상호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명확히 통역해 주시겠습니까? 일부러 복잡한 법률 용어를 섞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손에 쥔 펜이 살짝 떨렸습니다. 임재욱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려우신가요? 당연하죠. 법률 전문 용어니까요. 하지만 서연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완벽한 해석이군요. 이어서 서연은 중국어로도 동일하게 전달했습니다. 장회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재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요?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 반응 책임 소재는 시험 설계 주체에게 있으며 불가항력적 상황은 제외한다. 프랑스어로 통역해 보세요. 의학 용어와 법률 용어가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 초가 흘렀고 임재욱이 비웃음을 지으려던 순간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피 로랑이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요. 임재욱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무이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도대체 뭐야? 회의가 재개되었고 기술 내용으로 넘어갔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질문했습니다. 약물의 생체 이용률과 반감기는요? 생체 이용률은 85%이며 혈중 반감기는 6시간입니다. 최민준이 답했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간 대사 효소와의 상호작용은 사이피3A4 효소 억제제와 병용 투여 시 문제는요? 매우 전문적인 의학 용어였습니다. 회의실 임원들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임재욱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독일 대사관에서 일할 때 의료 세미나에 함께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한국어로 정확히 통역했습니다. 간 대사 효소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사이피3A4 효소 억제제와 병용 투여 시 문제 여부를 질문하십니다. 최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상호작용은 최소화되도록 설계했으며 병용 투여 시에도 안전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연이 독일어로 전달했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감탄했습니다. 놀랍군요. 의학 용어까지 알고 있습니까? 소피 로랑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예요. 장회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아이가 아니에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심은 사라지고 존경과 호기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미국 측 대표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서연, 어떻게 이 언어들을 배웠죠?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외교관이셨어요. 아버지를 따라 여러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소피 로랑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슈미트 박사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훌륭한 딸을 두셨군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회의는 다시 이어졌지만 이제 아무도 서연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국 대표들은 그녀를 배려하며 천천히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11살 소녀가 만들어낸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회의가 3시간째 접어들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물을 마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준이 마지막 조항을 설명했습니다. 최종 계약 금액은 5천억 원으로 확정하며 계약 기간은 10년입니다.
서연이 4개 언어로 순차 통역을 마치자 슈미트 박사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당신입니다, 서연. 11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통역을 할 수 있죠? 장웨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소피 로랑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려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연은 최민준을 바라봤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 외교부 소속 외교관이셨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제가 3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독일, 중국, 프랑스, 미국 모두 8년 동안이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각 나라 대사관 학교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웠어요. 친구들이 쓰는 말을 따라하다 보니 익숙해진 거예요. 슈미트 박사가 물었습니다. 8살에 이미 5개 언어를 했다는 말입니까? 네, 7살 때 국제 청소년 언어 올림피아드에 나갔어요. 금메달을 받았어요. 최연소 수상자였대요. 회의실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장회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금은 몇 개 언어를 할 수 있습니까? 한국어, 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5개요. 스페인어는 조금만 할 수 있어요. 소피 로랑이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6개 언어를? 미국 측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런 재능을 가진 아이가 왜 여기서 청소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죠? 서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엄마는 대사관에서 일하시다가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여기서 청소 일을 하세요. 박혜진은 복도 밖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매일 이 회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걸 봤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걸요.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걸 알았을 때 제가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일하시는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슈미트 박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아이입니다. 장회의도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딸이 생각나는군요. 훌륭한 아이예요. 소피 로랑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에 대한 사랑으로 이 회사를 구했구나. 최민주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임재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연 양. 내가 서연 양을 무시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제가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아니요. 서연 양은 오늘 회사를 살렸고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줬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화면 속 각국 대표들도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말했습니다. 최 대표님, 이 계약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장회의가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을 서연 프로젝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피 로랑이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멋진 생각이에요. 최민준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괜찮겠니?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박혜진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엄마. 서연이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면 속 각국 대표들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군요. 11살 소녀가 만들어낸 세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회의 제게 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엄마와의 포옹에서 벗어나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눈가는 아직 붉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최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 계약서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이 통역을 시작하려는 순간 슈미트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제안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서연 덕분에 좋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을 보고 싶습니다. 슈미트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 5명이 동시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각자 자기 언어로요. 서연이 모두 통역할 수 있다면 이 계약에 완전히 신뢰를 보내겠습니다. 최민준이 걱정스럽게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해볼게요. 장회의가 물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5명의 대표가 동시에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최대 투여량은 얼마입니까? 장회의가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생산시설 규모는? 소피 로랑이 프랑스어로 물었습니다. 배송기간은? 미국 대표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품질 관리는? 한국 측에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임상 데이터 공유 범위는? 5개의 질문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는 순간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께서 최대 투여량을, 장회의 회장님께서는 생산시설 규모를, 소피 이사님께서는 배송 기간을, 미국 측에서는 품질 관리를, 한국 측에서는 임상 데이터 공유 범위를 질문하셨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5개 질문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최민준이 하나씩 답변했습니다. 최대 투여량은 1회 500mg입니다. 서연이 즉시 독일어로 전달했습니다. 생산시설은 연간 100만 도즈 생산 가능합니다. 배송은 계약 후 6개월 이내 시작됩니다. 품질 관리는 ISO 9001 기준을 따릅니다. 임상 데이터는 계약 범위 내 모두 공유합니다. 서연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4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놀라워요. 장회의도 감탄했습니다. 제가 본 최고의 통역입니다. 소피 로랑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법 같아요. 기적이에요. 회의실 앞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혜진은 복도 밖에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최민준이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넌 오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가 보고 계실까요? 물론이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슈미트 박사가 말했습니다. 최 대표님, 이 계약은 확정입니다. 그리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성인이 되면 우리 연합 프로젝트의 공식 통역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장회의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장학금을 제공하겠습니다. 소피 로랑이 덧붙였습니다. 저희도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최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서연아. 넌 오늘 내 미래를 스스로 만들었어. 회의 종료 버튼이 눌리고 각국 대표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회의실은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이 서연을 둘러싸며 축하했습니다. 최민준이 박혜진을 불렀습니다. 혜진 씨, 잠시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사무실에서 최민준은 두 통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오늘 서연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서연이를 위한 장학 지원서입니다. 회사가 서연이의 학업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박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최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당신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이었고, 가족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1살 소녀가 만들어낸 네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바이오넥스트 본사는 계약 성공 소식으로 들썩였습니다. 직원들은 서연을 만날 때마다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최민준이 서연과 박혜진을 다시 불렀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저는 한국 외교부 문화교류가 김수진 과장입니다. 서연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외교부요? 김수진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서연이 아버지 강민호 서기관님을 알고 지냈어요. 박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남편을 아셨어요? 네. 함께 근무했었죠. 정말 훌륭한 외교관이셨어요. 김수진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사실 내 아버지는 생전에 너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 이 아이는 특별하다고, 언젠가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될 거라고 하셨지.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김수진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야. 내가 12살이 되면 주라고 하셨어.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서연에게. 서연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제 많이 컸겠구나. 아빠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알았어. 넌 특별한 아이라는 걸. 3살 때 독일에서 처음 독일어 단어를 따라했을 때, 5살 때 중국에서 현지 아이들과 대화했을 때, 7살 때 프랑스 선생님을 놀라게 했을 때, 아빠는 매번 놀랐고 자랑스러웠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아, 아빠가 내게 진짜 바라는 건 언어 실력이 아니야. 아빠는 내가 그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길 바라. 세상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 다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지만 내가 있다면 그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거야. 엄마를 잘 도와드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야. 아빠보다 훨씬 더. 그리고 기억해. 언어는 무기가 아니라 약이야.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는 거란다.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사랑한다, 내 딸. 편지 끝에는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박혜진도 딸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후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전 이제 알겠어요. 뭘 알았니? 최민준이 물었습니다. 제가 왜 통역을 하고 싶었는지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냥 영리한 아이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아빠처럼 사람들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엄마가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엄마는 더러운 걸 깨끗하게 만드시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사람들 사이의 오해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김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정확히 바라셨던 거야. 최민준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아, 넌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어. 며칠 전 회의에서 내가 한 일이 바로 그거야. 김수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외교부에서도 내게 제안이 있어. 외교부 장학생 프로그램이야. 내가 앞으로 공부를 계속하면서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국제회의에 참가할 기회를 주는 거지. 그리고 성인이 되면 정식 외교관으로 일할 수도 있어. 내 아버지처럼.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저도 아빠처럼 외교관이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 능력이면 충분해. 박혜진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정말 하고 싶니?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아빠가 하시던 일을 저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박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엄마가 응원할게. 최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받은 제안들 천천히 생각해봐. 아직 11살이니까 서두를 필요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계세요? 제가 아빠가 바라시던 사람이 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통역사의 꿈이 이제 막 날개를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바이오넥스트 본사 로비에는 작은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직원들과 임원들이 모두 모였고 화상으로는 각국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최민준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5천억 원 규모의 다국적 제약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그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11살 소녀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심은 언어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 슈미트 박사가 말했습니다. 서연, 넌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줬어. 장회의도 덧붙였습니다. 넌 우리의 모범이야. 소피 로랑이 말했습니다. 넌 우리의 작은 영웅이야.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민준이 상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서연 양에게 바이오넥스트 명예대사 칭호를 수여하며 서연 장학기금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회의장 안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가 상패를 받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작은 체구 때문에 마이크를 낮춰야 했습니다. 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엄마는 매일 이 회사를 깨끗하게 만드세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언어로 사람들 사이의 오해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요. 박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언어는 무기가 아니라 약이라고. 저는 그 약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싶어요. 서연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11살이고 배울 게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보고 계시거든요. 회의실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잠시 후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임재욱 상무가 눈가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봤었구나. 행사가 끝난 후 서연은 엄마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죠? 그럼 우리 딸이 제일 잘했지. 박혜진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가 자랑스러웠어.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두 사람은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비행기 한 대가 하얀 선을 그으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언젠가 저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다니고 싶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고 싶어요. 그럴 거야. 엄마가 믿어. 그때 문이 열리며 최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이거 받아. 최민준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서연, 바이오넥스트 명예대사. 5개 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내 첫 번째 명함이야. 언젠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자리는 내 거야. 서연은 명함을 소중히 쥐었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도시는 서서히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가슴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아빠, 저 꼭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딸이 될게요. 바람이 불어왔고 서연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11살 소녀의 여름은 이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통역사에서 세상을 잇는 다리로 강서연의 꿈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잔잔한 위로와 기쁨이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공감의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 시든 꽃마차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도 사연 시든 꽃마차는 여러분들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